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리후생 부문의 발표를 맡은 8조 경영학과 10학번 김남리입니다. 지금부터 롯데백화점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서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론에서는 기업 소개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앞으로 분석할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 제도를 평가하는 세 가지 항목을 통하여 롯데백화점의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롯데백화점은 1979년 롯데그룹의 일원으로 창립되었으며 제시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백화점 시장에서 44%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도 1위를 달리는 등 국내 최대의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강점으로는 롯데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국내 최대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롯데백화점은 판매 유통 부문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복지제도 측면에서 보면 다른 타기업과 마찬가지로 주택자금대출,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생활안정 지원과 건강의료 지원 등 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이 더 높은 기업 특성상 사내 어린이집 등과 같이 다른 기업에 비해 여성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현재 롯데백화점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입니다. 현황 분석은 복지 제도에 대해 분석을 한 후 인터뷰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 직원들이 많은 롯데백화점의 특성으로 인해 답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녀 직원 한 분씩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비용 비교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표들은 유통 3사인 현대, 롯데, 신세계백화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재무제표입니다. 표에서는 롯데쇼핑의 재무제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롯데백화점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수치들은 여러 계열사를 포함한 절대적 수치이므로 비율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를 살펴보면 롯데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현대백화점과는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복리후생비를 비교해보면 백화점 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한 비용 대비 효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제도 중 몇몇은 비용 대비 낮은 효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가생활 복리후생 제도 중 호텔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직원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 및 콘도 등을 할인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원은 사용할 수 없으며 대리 직급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연차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인해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성수기에는 초과 수요로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비수기에는 수요가 적어 유지비용이 낭비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복지제도를 제공하기 위한 고정 비용은 계속적으로 지출되나 제한적 사용으로 인해 비용 대비 이용하는 효율성과 직원의 만족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맘편한 사업입니다. 이는 여성 직원들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제도로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초기에 1억여 원을 들여 그룹 차원에서 워킹맘을 위한 복지제도로 대외 홍보를 활발하게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극적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황 분석을 통해 본 비용 비교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직원들의 사용률이 저조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 즉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고정 비용은 투입되나 그에 비해 저조한 이용률로 인하여 투입된 비용의 인풋 대비 이용률이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의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저희 조가 생각한 것은 직원들의 이용 니즈를 조사하여 복리후생 비용 대비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호텔 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차나 휴가 때만 호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 대신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여 가족 경조사나 기념일 등에도 이 복지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날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직무행동 측면에서의 분석입니다. 직무행동 측면에서의 분석은 제공되고 있는 복지제도가 직원들의 행동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직률과 결근율의 감소, 생산성의 향상 등을 분석하여 복지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료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직률이나 결근율의 변화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성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경제적, 비경제적 복리후생 제도로 나누어 접근하였고, 경제적 복리후생 제도를 다시 금전적 복리후생 제도,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금전적 복리후생은 이와 같이 직무 관련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과 업무의 기여도를 높여줄 간접적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였고 생산성 변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금전적 복리후생으로는 대표적으로 사내 어린이집 운영과 맘편한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 운영의 경우 직원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해 직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맘편한 사업의 경우 앞에 비용 비교 측면에서 보았듯이 생산성 변화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경제적 복리후생의 경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직무행동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본 직무행동 측면에서의 롯데백화점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금전적 복리후생 제도의 비중이 높고 비금전적, 비경제적 복리후생 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금전적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이용률이 적어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경제적 복리후생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기업이 금전적 복리후생에 큰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기념일 날을 미리 조사하여 업무 시간을 단축하여 조기 퇴근을 하는 제도 등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심리적 만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애사심과 삶의 질을 높여 결국은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측면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정성 측면은 직원들이 직접 느끼는 것이 평가의 지표가 되므로 설문지를 직접 만들어 직원분들께 전달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내부 공정성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급 간의 차이의 경우 복리후생 제도는 임금과 같은 경제적 보상의 차이를 메꾸는 균등주의에 기반하여 시행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에 공헌해왔던 기간이 다르고 업무량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즉 내부 공정성의 경우 직원들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공정성의 경우 비교 대상을 타 유통사로 정하고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복리후생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직원들은 외부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일의 강도나 받는 연봉에 비해 복리후생 제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 밀착형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롯데백화점의 전반적인 복리후생 제도는 다른 경쟁사들과 대비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복리후생 제도는 타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표에 나온 수치를 보시면 롯데 계열사 중 실제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부분에서의 할인율이 타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 실금료 부문에 저는 타 유통사들에 비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문화 여가생활 부문에서는 15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문제점은 임직원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복지제도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의 이용자인 직원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계열사 할인에 대한 니즈가 높지만 롯데백화점의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표에서도 보셨듯이 생활 밀착형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할인율을 보았을 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저희는 종업원 대표와 기업 간 협상을 통하여 종업원의 니즈를 복지제도에 반영, 직원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열사 할인율을 임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동종업계 수준과 비슷하게 적정 수준으로 높여 직원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체감하여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외부 공정성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황 분석을 통하여 롯데백화점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비교 측면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직무행동의 변화 측면에서도 금전적 복리후생과 비경제적 복리후생 제도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성 부분에서는 내부 공정성은 높지만 외부 공정성 측면에서 계열사 할인 혜택 부분에 있어 불만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직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를 통하여 더 큰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8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